쑥 떼머리 귀신 형요 저 흑마곡방의 잔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년의 갱년기를 잊고 사시는 서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부장님께서 슬기로운 이중생활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제 강연 다닐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되게 이제 30, 40대, 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어떤 정해놓은 어느 정도 직급을 달성하겠다,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겠다,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 인생의 어떤, 인식을 이제 변화가 왔죠. 그때 이제 목표 지향적에서 목적 지향적으로 이렇게 삶의 어떤 생각을,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삶에 대한 좀 육백,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좀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하나 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우리 애들이 점점 이제 커 나가는데, 애들한테 아빠의 어떤 철학, 아빠의 생각을 좀, 그 당시 좀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레거시인데, 우리 애들한테 레거시로 물려줄 만한 게 뭐 없을까? 해서 이제, 그거의 어떤 결정판이, 제가 책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빠의 사랑으로 책까지 쓰시게 됐는데, 이 책을 낸 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써보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일단, 제가 제 어떤 행동 반경, 삶의 영역이 좀 넓어진 그런 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아이템 중에 옵저버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 옵저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되게 어두운 화면 안에서 쭉 멀리 보내놓으면, 얘가 지나가는 길, 얘가 근처에 있는 주변은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어두웠던 부분,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내가 가보지 않았던 영역에 옵저버를 보낸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뭐, 어디 부장입니다. 뭐 대기업 부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다들 그러다가, 제가 또 책을 냈어요. 부캐가 작가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달리 봐주고, 또 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한 것들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창이 하나 또 열렸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뭔가 매개체? 뭐 이런 게 저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쓰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일하시고 또 취미생활까지 하시는데 책은 언제 쓰셨나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글을 좀 쓰신다 하는 분들은 다 책을 내겠다라는 작은 소망들이 있는데, 제가 책 쓰기라는 수업을 좀 일부러 좀 들었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책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말할 전체 메시지를, 큰 것부터 작게 쪼개서 이렇게 쭉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들이 되게 많은 시간들을 요합니다. 댓글, 메시지를 이렇게 크고 작게 정리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몰아쓰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안 쓰면 쓰다 잊어버려요. 맞아요. 앞에 내가 뭐라고 썼지? 맞아요. 쓴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네, 사람 이름도 살짝 바뀌고. 맞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있거나,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내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중해서 몰아쓰는 시기가 필요해요. 이게 한 2~3달 정도 걸렸고요. 전체 책 하나 나오는 데는 자기가 컨텐츠만 괜찮으면 최소한 1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부장님 정도 나이가 되면 가정에서도 좀 소외된다. 직장에서도 후배들한테 조금 소외된다. 왜냐면 직급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본인만의 꿀팁,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활력 있게 사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인터뷰 시작 전에 이 주 시청자가 누군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꼭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자기가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또 집에서도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얘들이 커가면 얘들이 저희들랑 잘 안 놀아줍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래요. 매일 소풍 가는 걸 준비하듯이 살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전에 연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창의고학이라는 약간 일종의 고위자 과정인데,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것 중 하나 기억이 남는데, 자네보단 운해를 이제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 나이에는 자네보다 운해가 더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해의 역할이 사실 이제 감각, 인지, 뭐 이런 예술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최고의 운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애를 하셔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죠. 다들 유부남들, 유부녀인데. 그래서 이거 뭐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운해를 쓴다는 핑계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솔깃했겠는데요. 솔깃했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불법을 저지르라는 건 아니고 연애가 안 되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연애를 해야 되겠지만 하신 분들은 영화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이 운해가 되게 우리의 인지, 감각 이런 것들을 되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내가 그러니까 운해를 활용할 만한 거리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마음 설레는 것들을 아주 실천하기 쉬운 거 하나만 찾아서 해보시고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되게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책에 보면요, 물론 직장에서도 굉장히 직장 생활도 잘 하시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별장. 아, 예. 네. 그런 별장을 가지셨어요. 혹시 금수저로 별장까지 갖게 되셨나요? 이게 너무 사실은, 부럽습니다. 예, 그 금수저 아니고요. 저희 네. 아버지는 진짜, 평생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계셨고, 은퇴하셨고, 저희가 이제, 저희 형제가 사남매인데,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실제 손에 잡히는 그런 금전적인 유산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제 올바르게 사는 정신들,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물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남들이 봤을 때, 너 되게 성실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정교육 뭐 이런 것들인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유산이 사실은 이제 그런 성실함, 그다음에 끈기 있게 뭘 해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물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재테크도 하고, 여러 시대에 또 운이 많이 따라주고 해서, 지방에 살다가 서울 와서, 집도 장만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근교에 제 나름의 아지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재산이 형성됐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인 거죠, 사실은. 네, 네. 재산보다도 아버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인 성실함이라는 유산,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는 뭘 가장 중요시 여기나요? 사실 좋은 학교 들어갔잖아요. 아이들이 네. 공부도 잘하고 아빠한테 또 잘하는 효녀이기도 하고.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과 네. 집안 내부적인 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는 분들도 바깥에서 이제 온갖 것들 다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들 안 하시고 좀 좋은 이야기만 해야 있어빌리티가 좀 높아지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뭐 결과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애가 셋입니다. 그러세요? 예, 딸, 아들 애가 셋인데 큰 애가 올해 이제 고2고 둘째가 고1인데 중3 이번에 이제 올해 졸업을 하면서 실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제주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물론 본인의 어떤 실력과 어느 정도의 어떤 갖춰진 준비한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이게 또 타이밍과 여러 가지들이 환경이 좀 도와주는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 자녀가 셋이라고 네네. 하셨고 거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만 3명인데요. 그렇죠. 네, 아빠는 사실 어느 정도 개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엄마한테 다 맡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무관심 한 척 하지만 실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디테일 하나하나는 그 위에 직급에 계시는 분들은 안 챙기고 보통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얘가 어떤 성향인데
큰애는 지금 입시 미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 게 맞겠니?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좀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동네 가까운 고등학교 이게 아니라 좀 확장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이 고등학교가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 결정할 때 저랑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국제학교 보낼 때도 캐나다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와이프가 고민을 했고, 또 대학을 캐나다는 다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학점 내신으로만 가거든요. 그냥 그러면 어느 학교가 학점 좋은 걸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점도 학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학교가 에 대한 역량을 3년 동안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인지를 알아봐야 된다. 이런 약간 방향성. 조금 더 보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본다는 생각하에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와이프랑 이제 협의를 하죠. 이렇게 자녀 교육에도 그래도 같이 부인과 합의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또 놓치지 않는 것이 본인 인생이에요. 보통 아빠들이 자녀 뒷바라지에 등골 휘고 집에서 이렇게 파죽이 돼서 소파와 한 몸이 돼서 많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장님께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까지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요즘 즐기고 계신 취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취미를 개발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수준에 저는 제 스스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 쓸 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취미를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취미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약간 이 분야에 고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이제 연말쯤 되면, 내가 안 해본 것 중에 내년에 뭐 특이한 거, 좀 재밌을 만한 거 해보자. 한 2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개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약간 무게감 있는 2가지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딱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탐정인데 탐정 자격증을 제가 1월 달에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민간 자격증이긴 합니다만은 시작했던 전통주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려고? 제가 스스로 뭘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이게 꼭,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름 정성을 들여서, 선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먹고, 사람들과의 어떤 네. 커넥팅을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술을 빚는데요. 그럼 되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없는데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시중에서 파는 정도 수준으로 맛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 술을 드시면 다른 술이 맛이 없어지는 벗어날 수 없는 마력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또 판소리도 좀 배우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까지 두 개의 단가를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쑥대머리 이게 제일 네. 사실 슬픈 노래예요. 쑥대머리를 쭉 가사를 듣다 보면 그 배경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개그맨들이 내 머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듣고 그냥 웃기는 상황일 때 이제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럴 때 주로 쓰고 마는데 대부분 이제 내용을 알게 보면 슬픈 내용이에요. 춘향이가 그 벤사또 앞에서 이제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왜 우리 님이 안 오시나 나랑 같이 살기로 해놓고 서울 가셔놓고 왜 안 오시냐 약간 그런 슬픈 노래 감옥에 갇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춘향이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해야 되죠. 네. 그래야 감정 표현이 되죠. 네, 노래도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활력 있게 지내시려면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 좀. 저는 이게 결국은 또 이제 정신적인 거에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저희가 근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를 보충하고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지만 실제 정신적인 것만큼 되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또 원인이라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인 제 친구가 있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니 내 교수님한테 물어보니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게 아예 저항성을 키우거나 아니면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래요. 그래서 나한테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으면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항상 매일매일을 소풍 가는 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는 거를 기획해 놓고
그 재밌는 거 날짜를 이제 계속 카운팅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이게 되게 저한테는 설레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중년들이 재밌게 사는 요령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달리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아이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강연으로 중년들이 재밌게 사는 법 강연 하시잖아요. 합니다. 예. 예, 작년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여기 분당이잖아요. 여기가. 네, 예.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네, 슬기로운 이중생활, 네. 부캐로 즐겁게 노는 법 이런 네.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 유튜브에도 좀 올라와 있죠. 예. 네, 예. 제가 예,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자막 나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지성의 최고봉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공부들을 하셨고,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이제 본캐 관점에서 되게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이렇게, 그게 역할로서는 평생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 삶 자체로 그냥 돌아와서, 인간 서성현, 이거 봤을 때는, 그게,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냐?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부캐를 만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은퇴를 혹시 하시더라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캐는 강화하시고, 부캐는 개발하시고,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이제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한테도 제 강의 전통주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커뮤니티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활동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본캐에 장착하고 가지 마시고 부캐에 장착하고 가시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서작가로 보통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거든요. 오늘 또 제가 서작가 네. 장착하고 나온 여기 거잖아요. 작가님하고 오시는 그러니까 예, 채널인데요. 서작가입니다. 네. 본인 생활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본인 취미 활동, 일, 가정 생활, 뭐 하나 못 하시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다 잘하시지만, 결국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을 강조했을 때 그 행복감이 결국 생기지 않는데 그렇죠. 예. 작가님의 이런 행복감은 결국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교류와 그리고 또 도움, 베품 이런 걸 통해서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타인과 잘 생활하고 계신지 좀. 내가 싫은 건 남이 일단 싫고요. 그래서 남한테 남을 힘들게 하는 행동은 일단 안 하는 거가 맞겠고,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도 주로 이제 하나 또 꼭지에 들어가는 게, 아까 커뮤니티 활동들을 해봐라 했었을 때, 그런 활동들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사람 관계에서 오는, 보통 어느 모임에 가도 에너지 흡혈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에너지를 계속 빨아먹는 분들. 그래서 네. 막 누굴 비난하는 걸 즐겨 하는데 내가 그 비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도 비난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반대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들고,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에너지 흡혈귀 같은 분들을 대하는 법에 대한 것들도 제가 한 꼭지 보통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정하면 이거 같아요. 사람 관계를 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한자로 열이박빙, 그러니까 그러니까 얇은 얼음을 지날 때 같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관계를 만들 때,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자꾸 보니까 에너지 흡혈귀네? 그러면은 백작강을 진일보. 그 뭐냐면 먼 길을 가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보통 그거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에너지를 거기서부터 얻어요. 그런 에너지 흡혈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고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서로 교환되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주는 게 생활의 활력이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을 담은 책도 쓰시고 남에게 좋은 말씀도 전해주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좀 꺾이는 시기도 있고 넘어지는 시기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넘어져 보신 적이 없는지 아니면 그런 적이 있는데 다시 일어서신 건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져 본 적 있죠. 넘어져서 뭐 그러세요? 무릎 깨지고, 까졌어요? 까지고. 저는 그 진짜 이것도 한 시간짜리인데. 저는 한 네. 번도 승승장구만 하신 줄 알아요. 탄탄대로 고속도로. 네.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탄탄대로만 달리신 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땐, 고비에 노출됐을 때는 심한 어떤, 꼬꾸라짐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마음 근육을 키우는 훈련들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져 보고 내 삶의 고비를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고통의 순간이 있지 않고, 더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약간 다른 맥락 한마디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 상대로 한번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끝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뭐 강사님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넘어져 보거나 실패를 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실패를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이제, 약간 레토릭으로 넘기긴 했는데, 제 스스로 고민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답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예요. 이걸 실패로 보느냐, 성장의 과정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울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못 걷잖아요. 걷다 보면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고. 근데 얘가 아직도 기억 생생한데 애들이 첫 걸음을 뗄 때 한 두세 걸음 가다 픽 넘어져요. 무조건 넘어져요. 그러다가 세 걸음 가고 네 걸음 가고 할 때 애들이 웃어요. 막 웃어. 근데 그 넘어진 게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걷기를 위한 과정 중에 있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넘어지는 건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 한 5번 넘어지면 좀 근력이 약한 애들은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20대 청춘이 아니지만, 아직도 성장을 해? 성장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100세 시대인데, 지금 이제 딱 절반 왔잖아요. 한 50, 많이 걸었네? 아까 30대로 돼 있었는데, 네. 50대 분이나 하더라도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퇴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실패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 가고자 할 방향을 가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단련되고 근육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살롱 모임도 하고 싶다. 살롱 문화의 첫 번째 조건이 매력적인 호스티스예요. 네네. 네, 굉장히 매력적이시잖아요. 진짜요? 쑥대머리. 예. 저는 충분히 살롱의 호스트로서 자격이 넘치신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쑥대머리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쑥대머리 귀신 형요 정마곡방의 잔자리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 지고 한양난군을 보고 지고 오리전 정절후어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며 부모 봉양 공부어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이와 일지 준대우어